어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경찰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한강에서 발견된 이 몸통 시신 관련된 피의자가 서울경찰청에 자수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로경찰서로 가라. 여기 아니야. 잘못 왔어. 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수를 하러 갔는데 다른 곳에 가서 자수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여기 보시죠. 서울경찰청 안내실. 뭐 누군가 있었겠죠 거기에. 그런데 무슨 사건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질문에 답을 안 하자 신병 확보 좋지 않고 그냥 보냈답니다.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요.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럼 일단 앉혀놓고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심상치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볍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경찰, 감찰 조사를 한다. 제발 막을 것이다. 제발 막아야겠죠. 안 막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일 또 있으면요. 이거 감당 못합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자수하러 온 한강사건 피의자 종로서로 가라는 서울경찰청. 자수 과정에서 미흡 대응 비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요 오늘 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틀 전 이 피의자 기자들 질문에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억울하신 겁니까?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잔인하게 훼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가지 않고 저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시신은 어디에 보관한 거예요? 자고 있는 피해자를 공격하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계속해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제 배를 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가고 계겼습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야, 갑시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마지막 저 발언을 듣고. 양조열 변호사, 일단 뭐 이 신문에 다루고 있는 주제로 와서요. 서울경찰청에 자수하러 갔더니 여기 아니고요. 종로서로 가세요라고 안내를 한 겁니다. 근데 친절하게 안내할 게 따로 있죠. 자수하러 온 사람한테 다른 데 가서 자수하라고 하는 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양조열 변호사. 일단 이제 경찰도 예. 우리는 보통은 이제 한 10만이 넘는 경찰분들이 다 그냥 사건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경찰 업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행정 업무 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역이 많지 않습니까? 뭐 민원 업무 하시는 분도 많고요. 많고요.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본청이라 해서 주로 경찰 내부의 행정과 관련된 업무도 하고 물론 본청 소속으로 이제 특별수사팀 같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일선에서 그날 일어나는 사건들을 직접 담당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경찰청 담당자들은 여기에는 지금 일선 형사가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문제는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를 예. 일반 국민들이 이걸 다 알까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이걸 다 신경 써가면서 생각해서 나는 자수해야 되는데 본청은 행정청이니까 여기 가면 안 되고 일선 경찰서로 가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일반 국민들께서는 경찰은 그냥 경찰로 보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뭔가 예.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가기관들은 항상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정말 아찔했던 게 저 사람이 좀 전에 봤던 그런 어떤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예. 말을 하는 사람인데 서울경찰청 본청에서 그래서 해서 택시 타고 갔으니까 망정이지 택시 타고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니 서울청에 내가 자수하러 갔는데 자수 안 받아주네. 에이 기분 나빠. 나 자수 안 할래. 그러면은 그러면 그다음부터 무슨 짓을 저질렀어도 모를 사람이었잖아요. 좀 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내가 무시당했다고 저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예. 근데 또 경찰한테 또 무시를 당한 거예요. 자수하러 갔는데 자수도 안 받아주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짓을 저질러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경찰 제가 예전에 이 경찰서에 기자 시절에 취재를 했을 때 예. 엔진 시동을 안 끄고 급한 마음에 들어갔더니 경찰분이 나오셔서 예. 이런 얘기시다. 여기는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잠깐이라도 한눈 파시면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안내를 위험할 수 있다라고. 기억이 났거든요. 저기 경찰이라는 데가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흡하게 생각을 하신 거죠, 담당자가. 물론 뭐 경찰 일선에 계신 분들 굉장히 바쁘고요. 그리고 많은 종류의 이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이 보셨을 때 이런 상황은요. 이거는 좀 쉽게 이해되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오늘 신상 공개 결정을 한다 그래요. 네. 할지 말지에 대해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개를 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예. 범죄인가가 명확해야 되는데 거의 명확해 보이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예. 이게 공익을 따질 때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재범 우려입니다. 재범 우려가 있었을 경우에 예방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아, 신상을 공개하게 예. 되면은. 근데 이 아까 피의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런 사람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저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아무리 강력 범죄자도 예. 어쨌든 언론사의 취재 그리고 법원의 영장 심사받고 이럴 때는 하다못해 말하기 싫어도 그냥 고개 썰고 있는 경우는 봤어요. 통상 저런 질문을 받으면 아무 얘기를 안 하죠. 당당하게 내가 또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굉장한 분노를 또다시 표출을 한 그렇죠. 건데요. 그렇게 봤다면 심의위원회 입장에서 이건 국민들에게 경고 차원에서라도 이 사람을 알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공개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시는 네. 거네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재용 전 의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화면을 담담히 지켜보고 계시던데. 무서워서요. 아, 무서워서 그렇게 그냥 가만히 지켜보신 거였어요? 아니 무섭잖아요. 저런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 저런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예. 사회가라는 것이 무서워지는 예. 거고 또 우리가 그런 사회를 지금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부분도 무서워지는 거고 예. 또 저런 사람이 만약 말씀하신 대로 양지열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경찰서에 갔다가 진짜 예. 딴다 그래서 딴 데 간 게 경찰서로 가지 않았고 진짜 우리 다시 풀어놔서 예. 또 다른 이런 진짜 참혹한 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고요. 그 생각을 그런 부분, 하시고 예. 무섭다고 그러셨나 보요 예, 그 담담함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무서우시다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